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1595년 명만력 23년 사헌부가 아뢰기를 그가가 환도한 뒤에 곧 신료들을 거느리고 모든 능에 배알 두루 배알하시는 것은 정례에 당연한 바입니다. 그러나 군국의 일이 다급하여 미처 결의를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능을 참배하지 못한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능을 참배하는 일은 실로 한없는 효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신들은 진실로 받들어 순종하게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경기 지방의 물력이 이미 중국 사신의 지대 때문에 고갈되었고 중국 사신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어서는 징발이 온 경내에 두루 미치었습니다. 그리고 번이 갈려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대가의 거둥을 만나면 경작과 수학이 모두 폐지되어 백성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니 어찌 매우 근심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주성을 기다려 거둥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니 나를 물려 정하여 밀력이 펴이도록 하소서. 지금 국사의 어려움이 날로 심하여 만변을 수행하는 기관이 극히 중하니 안위의 책임이 대신에게 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이 원익은 채찰사로 남쪽 지방에 내려가 있고 좌상 김응남은 바야흐로 병고 중에 있으며 영상 유성룡은 장차 귀근하려 하니 묘당의 자리가 일시에 모두 비게 되었습니다. 비록 평상시에 있어서도 오히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지금과 같이 위급하여 존망이 달린 위중대한 때이겠습니까? 유성룡은 80세의 노모가 있는데도 보지 못한 지가 3년이나 되었으니 부모 문안을 요청한 것이 비록 자식의 지극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처럼 위급하고 어려운 때를 당해서는 사정을 돌아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성룡에게 말미를 주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매양 뜻하지 않은 일로 능의 배알을 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에 할 수 있겠는가? 윤하지 않는다. 영상에 대한 일은 아래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8년 9월 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한도하신 뒤에 예로부와 여러 능을 두루 배알하셔야 하는데 4세에 얽매여 제때에 거행하지 못하셨으니 신들도 성상의 마음이 항상 유감스럽게 여기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권, 원능, 현능을 배알하시는 것이 실로 효성에서 나온 것이어서 막을 수 없습니다마는 중국의 사절이 서울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온갖 수응을 모두 경계의 군읍에서 마련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으므로 마치 수화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인도와 마소 등이 모두 중국 사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충청도에 교보한 뒤에나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숨을 채 돌리기도 전에 또 몰아다가 능배하라는 역에 나아가게 하여 그들의 가을 일을 버려두고 오랫동안 관의 일만 하게 한다면 소민들의 원망과 고통은 형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량과 도로는 상께서 비록 수리하지 말도록 명하셔 폐단을 덜 하였으나 지방관이 어찌 파괴된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수리하지 않겠습니까? 특근데 이미 가급에서 민정을 직말하여 기일 내에 역사에 나아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소소하게 침뇨하는 정상을 일일이 다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여태까지 조금도 쉴 데가 없었으니 어찌 측은히 여겨 구휼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일이 비록 이치에 합당하더라도 시행하는 것이 제때에 맞지 않으면 지나친 거저가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니 속히 능을 배알하신다는 명을 정지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능을 배알하는 일은 사헌부에 내린 답과 같다 하였다.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이 주역을 강하였다. 상이 영사에게 이르기를
손경락이 무슨 일로 파면되어 돌아갔다고 하는가 하니 답하기를 어제 이덕형이 호 유격에게 경락의 문서를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하였다. 특징간 이덕형이 이어서 소매 속의 문서 일부를 내어 올리니 상이 펴보고 나서 이러기를 이것은 곧 경락이 호 유격에게 비밀이 보낸 서찰인데 경이 어떻게 이것을 베껴왔는가 하자 이덕형이 아뢰기를 신이 역관 이 엉례를 시켜 호 유격과 친근한 사람을 호하게 대우하여 몰래 베껴오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서찰을 보니 구절마다 근심스러우니 어떻게 선처해야 하겠는가 또 손경락이 들어가는 일이 사실인지도 알 수 없다 하니 이 홍로가 아뢰기를 도감을 통하여 차관의 말을 들으니 이미 관상으로 들어갔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본을 봉작하는 일이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올해에도 반드시 외인이 순리를 어겨 침거하는 근심이 없을 것이고 얼음이 얼미면 달적이 근심스럽기 때문에 그가 관상으로 들어가서 이 화룡으로 하여금 달로를 방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이 홍로가 아뢰기를 김수에게 살아보건대 사실인 듯합니다. 또 듣건대 양 포정이 중국 사신에게 글을 보내기를 귀계가 이미 조선에 이르렀으니 반드시 동국을 안정시킬 것인데 내가 어찌 감히 나가서 조선의 밀력을 거듭 곤궁하게 하겠는가 하였다고 하니 포정사가 반드시 나올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동지사 이정형이 아뢰기를 동궁의 정세가 시를 끌며 오래도록 회복되지 아니하여 조금만 무리하게 움직여도 가슴과 명치가 막히니 참으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또 동궁이 거처하는 궁이 골문 밖에 있어 보행하기 어려움으로 오래도록 문안의 예를 빠뜨렸으니 극히 미안한 일입니다. 옛날에 신하가 병이 있어도 견여로 대궐 안에 들어갔으니 동궁의 증세가 회복될 때까지 임시로 가마를 타고 차비문까지 나오게 하는 것이 아마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참으로 옳다.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은 불가하다. 병이 낫지 않았다면 예무에 관한 일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였다. 홍로가 아뢰기를 서쪽 지방에 요즘 경보가 있는데도 비어에 대한 좋은 계책이 없으니 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어제 선정관의 말을 듣건대 강변 상하의 진도는 2, 3식 혹은 3, 4식이 있을 뿐이다 합니다. 비록 연락하여 진영을 배치하고 병갑을 많이 설치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데 서로의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서 서로 구원할 수가 없으니 더욱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경보를 듣고 나서 장수를 보내면 설시하는 바가 없을 것이고 아무리 장수가 있다 하더라도 군사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얼음이 얼기 전에 내지의 군사로 입방시켜 미리 방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성룡이 아뢰기라 평상시에도 겨울이면 내지의 수령을 별도로 정하여 조방장의 칭호로 변진을 천방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사례에 의해 시행하여 변응규를 병사로 삼으소서. 변응규는 서도에서 인심을 꽤 얻었고 벽동 군수 이시연, 우후, 박명현은 모두 돌격 전투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위원 이상은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으니 다른 장수를 별도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노을 가적이 만일 수만 길을 거느리고 나온다면 당해낼 수가 없다. 평안도에 비록 두 강이 있지만 얼음이 얼면 내지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데 막아 지킬 수 있는 요새가 없으니 어찌해야 되겠는가? 단 하늘이 만약 우리나라에 복을 준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성령의 아뢰기를 저기 만일 대대적으로 올 경우를 생각해서 부득이 구성 등처에 수성 계책을 세워 화포와 기계를 많이 설치하여 완급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고 덕형의 아뢰기를 구성은 성이 없으니 지킬 수 없습니다. 만일 구성지방의 사방의 길이 모여지는 중요한 곳을 골라 중진을 설치하고 대병을 주둔시켜 수화의 열진을 통제하게 하면 오히려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강변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지에는 믿을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변을 지키지 못하면 내지의 성을 쌓아 수호해야지 버리고 떠나서는 안 된다. 하니 노지기에 아뢰기를 영변은 형세는 비록 좋으나 성이 허술하여 수호할 수 없습니다. 하고 덕형이 아뢰기를 영변은 예로부터 철옹성이라 하였습니다.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비록 금성 탕지가 있더라도 군사가 없으면 누구와 함께 지키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는 군사와 농군이 서로 의지 않게 하는 것이 비록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오늘날의 사세는 옛날과 달라서 반드시 군사와 농사를 나눠 둘로 만든 뒤에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군공으로 면역되었거나 면천된 사람을 뽑아내면 경기에도 2천여 명이나 있는데 모두 군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량이 없어서 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홍로가 아뢰기를 군사 농군을 분리시키면 군량이 없는 것은 걱정되지 않습니다. 군사를 뽑을 때 장정 5명이 있는 집에 장정 1명만을 뽑아 군사로 삼고 나머지 4인으로 하여 그 양식을 공급하게 하면 군사는 제대로 군사 노릇을 하고 농군은 제대로 농사를 짓게 되어 양식을 조달하거나 군사를 징발하는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근래 각도에서 뽑은 포수, 살수는 모두 군사이니 만일 이 방법에 따라 한다면 얻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같이 사람들이 거처를 정하지 못할 때 우선 일시의 소요스러운 폐단을 피하고자 하여 강정하지 아니하면 후일 반드시 이보다 더 심한 어지러운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일 경상 좌감사의 의성군의 제도는 군사와 농군을 분리한 제도인가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홍 이상이 새로 도임하던 초기에 각 고을의 군병 수효를 조록하여 연번으로 입방시키고 그 나머지는 양식을 마련하여 공급하게 하여 군사와 농군을 약간 분별한 제도를 행하니 백성들이 모두 편안히 경작하여 영남 사람들이 그 이익을 많이 입었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6일 을하는 두 번째 기사 좌이정 김응남이 병으로 다시 사직하니 비답하였다. 대이는 휴척을 같이 하는 것이니 의지하는 마음 바야흐로 난시에 간절하고 그대의 일신이 안위에 관계되는데 어찌 오늘날에 갑자기 사직을 청하는가. 한 번의 사직도 불가한데 어찌 두 번을 한단 말인가. 경은 기우가 크고 깊으며 식견과 사려가 원대하여 유리병에 가을달이 비친 것 같아 조행은 항상 사지를 경계하였고 푸른 소나무가 엄한 서리에 우뚝한 것 같아 평이하거나 험하다 하여 절조를 바꾸지 아니하였다. 유악과 정원을 출입하며 바른 말을 하여 선도를 개진하고 사심을 막았으며 백부와 미원을 두루 거치면서 늠름하게 깨끗한 사람을 드러내고 부정한 사람을 물리쳤다. 조감은 흑백을 환하게 알아 선인을 취하고 악인을 버릴 것을 마음에 정하고 전형에는 경중을 살피어 사악한 자를 물리치고 바른 사람을 나오게 할 것을 스스로의 분수로 여겼다. 공업은 말 없이 운용하는 데에서 상상할 수 있고 정성으로 정한 것은 백성들이 우르르는 바에 맞았다. 진정을 토로하여 항상 들어가 고하는 정성을 품었고 내를 건너는 배와 가뭄에 내리는 비와 같이 널리 구제하는 정성을 다하였다. 덕이 백간의 으뜸이니 유림이 태산 북두처럼 우러렀고 지혜가 만 가지 변화에 주밀하니 나라 사람들이 시귀처럼 믿었다. 의지함이 바야흐로컨대 어찌 이처럼 서둘러 인퇴하는가. 나이가 고루할 시기도 아니고 나라는 외환이 매우 위급함이라. 비록 조석과 밤낮으로 많이 수고하여 우연히 건강을 해쳤다고는 하나 근력과 정신이 아직 건장하니 어찌 쉬기를
청하고 물러가서야 되겠는가? 전쟁이 4년 동안 끌었으니 어찌 차마 적과 한하늘을 이고 살겠으며 국가의 형세가 한 오락이 머리털처럼 위태로우니 힘을 다하여 보존하기를 생각하여야 한다. 주 선왕이 중흥의 공을 세우는 데는 오직 윤길보의 계획과 도움이 컸고 한 광무가 다시 회복의 업을 이룩하는 데에는 등우가 아니면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고 계획하였겠는가? 난리를 평정하고 쇠퇴함을 부흥시키는 데는 과인의 덕이 주 선왕 한 광무에 미치지 못하나 재난을 극복하고 환란을 다스리는 데는 경의 제주가 실로 윤, 길보, 등우보다 나음이 있다. 훌륭한 보호자는 몸을 돌보지 않은 충성을 다해야 하리니 대잔찮은 병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공구를 아직 짓지 못하였으니 월담이 아직도 달려있고 변방이 허술함을 근심하니 누가 외적의 침략을 막으랴. 신하들을 거느리고서 힘써 도와 나라의 기강을 떨치게 하기를 바란다. 사직은 윤호하지 않는다. 지자교 이병이 제진하였다. 선조실록 67관 선조 28년 9월 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오늘 탑전에서 병조판서 이덕형이 소매 속에서 내어놓은 소록은 비록 기밀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승지 사관을 격려하여 계달해야 하는데 바로 황관에게 주어 계달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무심히 한 일이기는 하지만 잘못한 바가 없지 않고 또 후에 배단이 있을 것이니 이 덕형을 추구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답하였다.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6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의부승지 윤단무가 중국 사신에게 문안한 뒤에 수원으로부터 돌아왔다. 아뢰기를 4일 저녁에 중국 사신이 수원에 이르러 중국 사람 류수란 자가 남쪽으로부터 김가유의 서보를 가지고 왔는데 중국 사신이 불러들여 그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하였습니다. 중국 사신이 남호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과거 평양에서처럼 난병 10여만이 와서 습격한다는 말을 듣고 바야흐로 의심하고 있는 참이었는데 부사에게 문안 외인이 우연히 그대 나라에 조련하는 많은 둔병들이 모두 호근을 착용한 것을 보고는 난병이 이미 도착한 것으로 알고 매우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미 계유하여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다. 조선을 넘기지 않고 이진을 철수시킬 것이며 삼진도 수일 간격으로 곧 철수시킬 것이다. 큰일이 완료되려 하는데 기묘치 않은 군사 조련의 일로 의욕을 일으켜 대사의 완성을 지연시키는 것은 무모하다. 외인이 철수한 뒤에 조련하여 복수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그 유격이 온 것을 외인이 듣고서 의심하고 있으니 이 또한 매우 무익한 일이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오늘 마침 공사로 인하여 서리의 치부를 가져다 보았더니 현재 벼슬살이하는 자 이외에 차비 서리를 칭탁하여 외방에서 신력을 하지 않은 자가 340여 명이나 되었는데 이들이 내는 여가를 모두 사용으로 중간에서 가로채니 본조의 하리가 인순하여 폐해를 끼침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일일이 찾아내어 군에게 충당하게 하소서. 생랑청은 금칙하지 못하였으니 또한 잘못입니다. 추구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적반사 김수가 사람됨이 자상하고 세밀하였으나 경상감사를 두 번 맡으면서 민심을 많이 잃었다. 갑자기 적변을 만나서는 한결같이 물러나 달아나기만 하였고 목숨을 바쳐 막지 않았으니 인망이 더욱 불만스럽게 여겼다. 치게 하기를
정사가 이달 6일에 천안에서 전이로 가려 한다는 부산 김가유의 품모가 파발마로 내도하였는데 이진의 외인이 바다를 건너가고 청정만이 군사 1천여 명을 거느리고 관백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며 우도 삼포의 적 300여 명이 잠시 머물고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곧 3일에 성첩한 것입니다. 이것을 중국 병부 등의 아문에 보고하기 위하여 답응관 장방언을 자임하여 오늘 새벽에 출발시키고 또 어제 답응관 왕도를 자임하여 부산에 가서 진영을 불태우는 등의 일을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9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춘추관이 아뢰기를 지금 실록을 봉안하는 것이 다른 집과 연접되어 있어 뜻밖의 근심이 없지 않습니다. 관청의 동루가 극히 견고하니 그 연달아 늘어선 집들을 철거하고 수리 영선하여 실록을 옮겨 봉안한 것으로 삼으면 과연 편당하겠습니다. 해주에 명하여 춥기 전에 급속히 수치하게 하여 공사를 마치고 개문하기를 기다린 뒤에 별도로 춘추관 관원 1인을 보내어 봉심하고 날을 가려 옮겨 봉안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실록을 등서 성책하는 것은 긴급한 일이니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매우 중대하고 또한 며칠 동안의 작업으로 용이하게 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봄철 해가 길어질 때를 기다려 춘추관 관원을 많이 보내어 일시에 날짜를 계산하여 등서하게 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수직 관원으로는 마땅히 한림이 내려가야 하겠으나 이곳에 4인만이 있을 뿐인데 질병과 사고도 미리 알 수 없으니 다시 해주에 보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겸 춘추 1인을 2조로 하여금 자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9일 무인 네 번째 기사. 황씨를 홍문관 은교로 신식을 사관원으로 김홍미를 홍문관 교리로 윤경립을 성균관 직강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10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상이 친히 거둥하여 서교에서 강무하고 대장이야 장관 등에게 차등 있게 상을 내리고 대장 조경에게는 아마 한필, 중군 원신 이하 장군에게는 각각 백주 2필을 사급하였으니 대개 평소 장관에게 각각 백주 2필씩을 대개 평소 교습에 근로한 것을 보장한 것이었다. 이어서 사관과 포수에게 짝을 지어 시제하도록 하고 또 살수 아동들에게 마상제를 시험하여 입격자에게 차등있게 상을 내렸다. 사실은 논한다. 태평을 누린 지 200년 동안 군정이 닦이지 않아 비록 기병, 보병, 정병, 갑병 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관할이 정비되지 못하고 조리가 문란하여 앉고 일어나며 치고 찌르며 깃발, 징, 북의 신호등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다. 그러므로 조금만 변방의 경보가 있으면 들판에서 김매는 사람을 몰아다가 싸우게 하니 이는 나라를 적에게 바치는 꼴이다. 별난 뒤에 장께서 가르치지 않은 백성을 사용하며 전쟁을 하게 하면 백성을 죽음의 구렁에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근심하여 정장한 자를 모집하여 관사를 설치해서 교육, 훈련시키되 유성룡 이덕경이 이를 주관하도록 하고 또 중국인 교관을 창에다가 가르쳤는데 대개 가르치는 병법은 중국 명장 척계광이 지은 기효 신서이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조련시킨 지가 지금까지 3년인데 군량이 부족할까 근심하여 어선을 줄여서 공급하고 해를 지낼 방책이 없을까 걱정하여 국내의 저장을 내어 나누어 주었다. 열흘에 한 번씩 시제하고 한 달에 6차례 사열하여 5가지 기법이 이미 익숙해지고 파리하고 약한 사람이 용맹해져서 정연하고 당당하며 속오가 분명하고 초대의 질서가 있어 완급에 사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일처럼 손만 듣고 봉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10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좌사, 우사 및 상하 주서가 입시하면 이를 주달할 적에 반드시 답전에 일제히 나아가서 이를 기록하는 것은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둥대의 주서, 남타, 사관, 성, 이무는 버젓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함께 달려가지 않았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추구하여 취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1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1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그래 태복의 일을 완만함이 습관이 되어 날이 해이해져 가고 있다. 지난 겨울 이래로 어마가 죽은 것이 아마 서너 필에 이르렀으며 어제 출궁하였을 때 타고 나가던 어마가 또 병들어 죽었다. 이는 대개 평상시에 도외시하고 내버려도 그 기혈을 조양하지 않다가 이뭐할 때에 미쳤어야 날마다 채찍질을 하며 타니 내열이 일어나 갑자기 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준마가 그름을 비틀거리는 것이 모두 이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지극히 놀랍다. 아울러 추구하고 말을 관리하는 생리는 수금하여 취재하라. 태복은 마정이 달려있는 곳이므로 모든 일을 제조가 항상 엄히 살펴야 하는 것인데 일체 하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도 제조는 외방에 있고 제조는 휴가 중에 있으니 아울러 채차하라.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11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비만기로 병비에 판서 이덕경 참의 박경신이다. 전교하기라. 벽동사람 김운성은 전공을 여러 차례 세웠을 뿐만 아니라 무의예가 출중하다. 지난날 내려갈 때 술을 먹이고 각기 말하고 싶은 말을 진달하게 하였더니 다른 사람은 앞을 다투어 자기의 일을 진달하였으나 김운성은 사사로운 일을 말하지 않고 다만 신이 우리나라를 살펴보건대 무비가 매우 엉성하니 주상께서는 특별히 권장하소서 할 뿐이었으므로 내가 그 사람을 특이하게 여겨 보유하여 보내었다. 이 사람 본도의 변장에 제수할 만하니 청수 만옥에 합당하면 제수하라. 이 사람뿐만 아니라 서쪽 지방의 공이 있는 모든 사람을 거두어 쓰는 것이 좋다. 이 의사를 전일에도 정교한 바 있다 하니 회개하기를. 김운성이 여러 차례 전공을 세우고 성심으로 나라를 위하는 것은 신들도 그 사람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청수 만호를 차출할 때에 이미 그를 생각했습니다마는 본보는 수하의 잔보이니 김운성은 방어가 기묘한 수상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만기의 한 3인은 모두 평양에 있으면서 연병장이 되어 이미 시험해 본 실적이 있으므로 김운성은 의망하지 않고 이 3인을 의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의 하교를 받들었으니 김운성을 청수 만호에 제수해야 합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꼭 청수에 제수할 것이 있겠는가? 그만두고 훗날 방어가 기묘한 합당한 곳을 기다려 있지 말고 차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11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접반사 김수가 치게 하였다. 그 별록은 다음과 같다. 9월 8일에 중국 사신이 신에게 말하기를 그늘에 보낸 통부를 보았는가? 정정도 며칠 안에 물러갈 것이다 하므로 신이 치사하기를 노이아께서 보여준 남쪽 소식을 이미 다 국왕께 초록하게 계달하였다 하자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이 의정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경주는 부산 동네 지방과 가까워서 소식을 정탐하고 백성들을 조무하며 구제하기에 편이하므로 그곳으로 갔다 하였습니다.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청정이 일본으로 들어간 뒤에 내가 의정 김 판서와 함께 바로 외영으로 가서 철거하고 불태울 것을
감금하려 하는데 어떻겠는가? 16억은 일 처리하는 것이 매우 합당치 못하니 반드시 분명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하기에 신이 고하기를, 만일 노이아께서 바로 부산에 당도하였다가 외적이 전처럼 지체한다면 지인태가 불편할 것이니 매우 온당치 못하다 하였더니, 중국 사신이 내가 외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지연하기 때문이다. 속히 이 일을 완료하는 것이 16역과는 같지 않다. 적을 몰아내는 일은 의심 없이 결행해야 하는 것이니 다시 무엇 때문에 지체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또 고하기를, 노약에서 먼저 적의 진영에 들어갔다가 적이 만일 지연하면 체면을 손상할 듯하다. 또 상보는 언제 하겠는가 라고 하였더니,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16역의 말은 반드시 다 믿을 수 없다. 내가 친히 16역을 만나보고서 그대들의 태수에게 교부하여 지키도록 하고, 이어 수관 공문을 취한 뒤에 상본하려 한다 하므로, 신이 또 고하기를, 전에 노약께서 남원으로 주둔하겠다고 명하였는데 그렇다면 남원에 주둔하지 않을 작정인가 하였더니, 중국 사신이 내가 어찌 가벼이 들어가겠는가? 남원에 이르러 잠시 주둔하여 자세히 정탐하고 나아가서 밀양 등처에 이르러 먼저 중군 등을 보내어 저들의 진영에 들어가서 조사해 본 뒤, 만일 진영을 철수하고 불태운 것이 사실이고 일이 타당하게 완결되었으면 그만이지만, 만일 타당하게 완결되지 않았다면 내가 들어가서 친히 떠나가는 것을 재촉하여 대사를 완결시킬 작정입니다 하므로, 신이 고하기를 형세를 보아 처리해야 하고 가벼해서는 안 된다 하였더니, 중국 사신이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8년 9월 11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정곤수를 예조 판사로, 김찬을 지중추부사로, 유건을 동지중추부사로, 최입을 장례원 판결사로, 신흠을 성균관 사예로, 남이신을 시강원 문학으로, 홍경신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1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시강원 문학 황신이 치게하기를, 이달 1일에 유격이 외인으로 하여금 밀양에 중국 사신이 묵을 집을 짓게 하려 하므로, 신이 곧 통사 진지남을 시켜 유격에게 말하기를, 밀양성 안에 이미 약간의 집을 설비하였다. 가령 부족하다면 또한 마땅히 보정사에게 말하여 더 짓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갑자기 많은 외인을 보내어 곧장 내지로 들어오게 하면 듣고 보기에 놀라울 뿐만 아니라 이제 벼가 익어가고 백성들이 신접하는 때를 당하여 침해하는 근심이 없지 않을 것이니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더니, 유격이 말하기를, 천사도 집을 다 짓기를 기다려 곧 전진할 것이다. 대사가 목전에 있는데 어찌 조금인들 지체할 수 있겠는가? 그대 나라의 밀력이 이미 궁핍하여 한 달 안에는 결코 많은 집을 지을 수 없겠기에 내가 외인을 시켜 그대들을 대신하여 집을 짓게 하여 그대 나라의 밀력을 들어주려는 것이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닌가? 내가 이미 수하의 관원을 자임하여 기패를 받들고 가서 공사를 감독하도록 하였으니 반드시 침해하는 근심이 없을 것이고 3일 안에 집을 다 짓고서 돌아올 것이다 하므로, 신이 또 사람을 시켜 제3 간곡히 고하게 하고 또 보정사에 공문을 보내어 가부를 통문하도록 청하였더니, 유격이 잠어 성낸 빛을 띠며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보정을 만날 수 없어서이다. 보정이 근처에 있지 않으니 내가 여기에 어디에 가서 보정사를 찾는단 말인가 하였습니다. 신이 또 왕청청을 찾아가 보고 유격에게 전품하여 신을 대신해서 간곡히 고하게 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으려 하므로 곧 표문을 좌도 감사 홍이상에게 보내고 차임된 기패관 왕명화를 따라 외인 2,000명을 거느리고 밀양으로 갔습니다. 허다한 원수가 내지로 곧장 들어오는데도 금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다만 놀랍고 분한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9월 2일 성접한 것이다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1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상우도 관찰사 서성이 원래 인망이었고 또 자급과 경력이 얕은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방면의 소임인 감사가 되고 화의를 힘껏 주장하니 청론이 그를 비루하게 여겼다 치게 하기를. 신이 당초 적의 교활한 계책을 헤아리고서 그 대략을 이미 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듣건대 유격이 항상 황신에게 말하기를, 요즘 행장이 누누이 말하기를 천사의 행차가 도회하는 날에 조선 통신사와 일시에 도회한다고 하는데 누구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쩌면 황배신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우리들이 말하기를, 요즘 행장이 누누이 말하기를 천사의 행차가 도해하는 날에 도해한다고 하는데 누구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쩌면 황배신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우리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통신사가 아니라 곧 우리를 따라서 온 사람이다. 그대들이 만일 도해하면 이 소식을 가지고 황배신으로 하여금 천조에 주문하게 하려 한다. 그러나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한다면 또한 해로울 것도 없을 것이다 하였다 하였으며, 그리고 또 말하기를, 천조에 주문한다는 것으로서 말하였으나 날마다 나에게 그대를 보내도록 하라고 권함으로 이처럼 말하는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천사가 바다를 건너간 뒤에 모름지기 파발을 두어 당부를 통기해야 하는데 그대 나라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 왕래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200 내지 300명의 외인을 부산에 머물러 두려 하니 그대 나라가 그때 그들을 도모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므로 황신이 나로 하여금 대마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당부를 전하게 하는 것은 사양하지 않겠으나 만일 외적을 머물러 둔다면 황제 칙령의 본의에 어긋나는 듯하다라고 대답하였더니 유격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대는 배멀미 때문에 웅천에서 부산까지도 가지 못하는데 어찌 대마도를 왕래할 수 있겠는가? 그대 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외인보다 물에 능숙하지 못하다 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귀순에 관한 일은 헤아려보건대 어리석은 신의 헤아림이 간혹 맞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극히 근심스럽습니다. 신이 남쪽 지방으로 내려온 지 지금 3년인데 날마다 중국 사람, 외인, 달아났다가 돌아온 사람, 적에게 붙은 사람들과 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신이 비록 어리석어서 분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과 얼굴빛을 보고서 적정을 살펴보건대 행장이 중국에 귀순하려고 미봉하고 주선하는데 심력을 다하는 것이 진실에서 나온 것이고 가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본공의 일이 완료되면 그 몸은 현령하여 마침내 부귀를 누릴 것이지만 일이 성취되지 못하면 심하게 주륙과 멸족을 당하고 가벼우면 관직을 삭탈당하겠으므로 선구가 되어 죄를 짓고서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싸움을 주장하는 자는 청정이고 화의를 주장하는 자는 행장인데 서로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루아침에 행장을 억제하고 청정에 맡기게 된다면 그를 용납하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을 당하여 씨도 남지 않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이 듣건대 지난해 겨울에 어떤 사람이 행상으로 가탁하고 조신을 만나보았더니 그가 말하기를, 수개월이 되어도 유격이 오지 않으니 우리들은 반드시 주륙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늙었으니 조금도 애석할 것이 없다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대 나라에 의탁할 수 있으면 사변이 일어나는 날 내가 의탁해야겠다. 그러나 그대 나라에서 나를 감싸주지 않으니 어찌하겠는가 하고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요시라는 그 나라의 비밀스러운 일을 여러 차례 말하였는데 잠옷 징험이 있었으니 조신에 비해 더욱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조신, 요시라 등이 다 우리나라의 징명을 얻어 귀순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는데 조신이 징명을 삭게 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두려시 실망하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일 의외의 징명으로 은밀히 사람들에게 차함을 주어 사사로이 후대하는 뜻을 보이고 적중의 소식을 탐지하게 하면 길거리에 떠도는 허황된 소문보다는
나을 것이고 혹 만분의 1이나마 그 참된 정상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병가에서 원래 남을 속이는 꾀를 끓이지 않는 것이니 비록 저들이 몰래 간사한 생각을 품고 변덕스러워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또한 적의 계략을 미리 알아 역이용할 수 있어야 크게 속임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에서 상냥하여 처치하소서. 신은 어리석고 무식한 하나의 평범한 비브로서 망령되 일을 논하니 극히 외람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당하여 만일 1호라도 나라에 도움됨이 있는 것을 알면서 말하지 않는다면 신의 죄가 더욱 클 것이므로 감히 이렇게 여쭙니다 했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 9월 5일에 성첩한 것이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장계의 사연은 지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 중에 적의 정세 및 심유격과 황신이 문답한 것도 또한 기묘한 말인데도 전에 황신의 장계에 보이지 않았고 김응서 등의 계문에도 보이지 않았으니 이로써 보건대 변방 정세를 조정에 알리지 않은 것이 많을 듯합니다. 장계에서 말한 것은 직명으로 평조신 요시라를 매수하고 인하여 적중의 소식을 단문하고자 하여 심지어 군사는 남을 속이는 꾀를 끓이지 않는다는 말과 적의 계략을 미리 알아 그것을 역이용한다는 말까지 인용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서성이 사기를 눈으로 직접 보고 생각한 바가 있어 그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멀리 헤아릴 수 없으니 갑자기 허락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체로 도 채찰사가 지금 이미 내려갔으니 모든 시기에 임하여 처치하고 여러 가지 계획하는 일을 다 편의에 따라 처리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장기한의 사연을 도 채찰사에게 임문하여 아울러 헤아려서 처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연호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왜 논은 우리나라가 만세토록 반드시 갚아야 할 원수이고 같은 하늘을 함께 이고 살 수 있는 의리가 없으므로 귀신의 부끄러움과 사람의 원통함이 하늘에 닿고 뼈에 사무쳤으니 사람치고 누구인들 외노들의 가죽을 깔고 그 고기를 씹으려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곧 천성의 근본한 상도이기 때문에 우주가 다하고 만고에 뻗치도록 변역될 수 없는 이치이다. 그런데 서성은 감히 시중 화의를 주장하고 심지어 덕 있는 사람에게 임명하는 관직을 도리어 책형해야 할 흉적에게 내리려 하였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삼강이 없어지고 사설이 성해져서 어느 누가 이끌어 오랑캐가 되지 않겠는가. 가령 군사는 속이는 꾀를 끓이지 않는다 하여 장차 이처럼 농락하여 그들의 간특한 계획을 탐지하려 한다면 오랑캐의 천성은 변사가 무궁하니 진실로 적의 계략을 미리 알아 그것을 역이용할 수도 없고 도리어 반드시 관계 속에 점차 빠져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외적은 인의는 부족하지만 흉교는 남음이 있는데 어찌 이익 없는 속임을 좋아하여 무궁한 변사를 우리에게 부리지 않겠는가. 서로 저들이 우리의 좋은 말에 감복하여 마음을 다 털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진실로 얼음을 안고 쓸개를 맛보며 치욕을 씻고 흉적을 제거하려는 실지가 없이 목전의 안일만 탐하여 그럭저럭 세월만 보낸다면 조정의 직명으로 수길의 수족을 메워둘 수 있겠는가? 김예수를 앞에서 한번 주창하자 그 차이 그대로 따라서 마침내 원한을 풀고 외적에게 아주 많은 자가 있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는데도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예사로 여기고 또한 그 잘못을 탄핵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시기에 임하여 별난에 대처하는 당연한 일로 여기니 한마디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 아마도 이를 두고 한 말인 듯하다.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1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호 유격이 15일에 강원도에 가려고 이미 폐문을 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신이 덕형이 가서 보았더니 유격이 말하기를 강원도에 가서 조 천총이 훈련시킨 군사를 조련하고
며칠 뒤에 충청 전라도로 갔다가 다시 경상도를 거쳐 강원도 연해의 군읍으로 옮겼다가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를 두루 거친 뒤에 경성에 돌아와서 팔도의 군사 훈련 상황을 가지고 군문에 보고하여 처치하는 바가 있게 하려 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천총, 파총을 이미 각도에 보내어 파견하기로 하였으니 며칠 안으로 곧 서로 잇따라 떠날 것입니다. 유격의 말과 처치가 이러하니 형세가 쟁론하여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본국이 잔파하여 형편없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교사를 나눠 보내지 말기를 청하고 또 평안도 열읍에 머물러 있는 교사의 수요가 많아서 물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더니 유격이 교사 등을 진관의 대읍에 유주시켜 소속 각 읍의 군병을 징발하여 돌려가며 교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 강원도는 큰 산과 긴 골짜기에 위치해 있어 땅이 험하고 사람이 드문데 난리를 겪은 뒤로는 당진함이 더욱 심하니 만일 대하께서 그곳으로 떠나가면 접응 등의 일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사연을 만들어 이를 말리었더니 유격이 말하기를 군문의 명령이 있으니 내가 괴롭다 하여 사양할 수 없다 하므로 신이 또 주수가 바야흐로 다급하여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들이 농사일에 바쁜데 서둘러 그곳으로 가는 것은 아마도 방편이 아닐 듯하다고 하였더니 유격이 출발을 물리려 하였습니다. 유격이 표문 하나를 내어 경성으로부터 강릉에 이르는 일로에 50리마다 파발마 한 필씩을 두라고 하므로 신이 할 수 없는 형세를 힘껏 설명하였더니 유격이 편의에 따라 처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이 말할 때에 은 캐는 일에 대해 조용히 언급하고 또 본국은 은을 캐려 해도 되지 않으니 아마도 이곳은 본디 광물이 생산되는 곳이 적은가 보다. 전에 송경락도 광장을 보내어 캐려 하였으나 끝내 캐지 못하였다 하였더니 유격이 종이 하나를 꺼내어 보이는데 그것은 곧 우리나라의 산광 지명을 기록한 것이므로 평안도의 강계, 창성, 양책, 황해도의 서흥, 계승부, 강원도의 춘천, 이천, 원주, 주천, 충청도의 보은, 연풍, 청풍, 함경도의 안변, 문천, 단천 등의 고을이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개광하고자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간혹 한두 곳의 철맥을 찾아 여러 달 동안 공력을 허비해도 수삼량의 은을 만들지 못하였으니 이로써 보면 은철은 본국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답하고 물러났는데 어두울 역에 유격이 와서 신을 보고 또 은 캐는 일에 대해 말하기에 신이 만일 땅의 보물을 얻어 이때의 빈궁함을 구제할 수 있다면 본국도 원하는 바이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이미 한 집안이니 진실로 그럴 만한 곳이 있으면 무엇이 혐의 적고 두려워서 개광하여 캐지 않겠는가 하고 성심으로 간절히 고하는 것처럼 하여 그의 의지사를 탐지하였더니 유격이 즉시 또 서첩 하나를 이처럼 보내왔는데 그의 본인은 은 캐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듯하고 또 교사들을 나누어 파견하여 함께 개광하려 하는 듯하니 우일 큰 배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 서첩을 아울러 입게 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호 유격의 서첩은 다음과 같다. 전에 경락공의 유차를 받아보았는데 개광하려는 일은 일을 많이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대개 귀국이 외환을 겪은 뒤로부터 당장이 텅 비어 백성은 공국하고 재령은 다 떨어져 각 관병의 양식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곡진하게 조치하려는 것뿐이었다. 지금 귀국의 광동을 여러 곳에서 찾아서 채굴을 시작하면 반드시 그 도움을 얻을 것이다. 지금 각하께서 국처를 통달하여 시사의 마음을 두었으니 만약 그 일을 주관한다면 이루지 못할 리가 없을 것이다. 혹시라도 천조 사람이 이로 인해 소요를 피운다면 본부가 스스로 단속할 것이다.
지금 기국에 천지 자연의 지보가 있어 국가의 용도를 충당하고 매우 박절한 위급함을 구제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버려둔 채 채취하지 않고서 항상 궁핍만을 탄식하는가? 그리고 본부가 강원도에 가리하는 것은 원래 그 험액을 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본도에 광동 몇 곳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친히 가서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번에 가서 광명의 유물을 징험한 뒤에 국왕에게 자문을 올려 제공과 함께 조치하려는 것이 나의 본이었다. 그런데 지금 성심으로 말해주니 어찌 감히 서로 속이겠는가? 또 주수절이어서 각 고을의 군사가 조련할 겨를이 없다고 하니 이 또한 각하의 큰 계획이므로 삼가 명대로 따르겠으며 또한 서서히 길을 떠나겠다. 원컨대 미리 석장 1인, 통사 1인, 철장 1인을 차임하여 나의 관할 일을 아는 사람 한두 사람과 같이 그곳에 가서 흙을 가져다가 이곳에 와서 시험해 보아 과연 은이 있을 때는 국왕께 자문으로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글을 올리는 바이니 회답해 주시면 다행이겠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8년 9월 14일 개미 첫 번째 계사 의부성지 윤단무가 사람됨이 성실하고 부탄하지 않으며 식견이 있어 청론이 그를 취하였다. 아래기를 죄인을 잡아오는 일은 지체해서는 안 되는데 근래에 해이함이 습관이 되었으니 극히 한심합니다. 이 복남을 잡아오는 도사가 지난날 24일에 명을 받고서 이제서야 돌아왔습니다. 병령은 본시 10일길인데 현재 영로가 피폐하여 비록 평시처럼 배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느릿느릿 지체함이 너무 심하여 길을 재촉하며 갔다 오려는 의사가 전혀 없으니 도사 홍우를 추구하소서. 그리고 표신을 가지고 갔던 선정관은 더욱 급급히 복명해야 마땅한데 어제 저녁에서야 왔으니 또한 잘못입니다. 선정관 이숙형도 아울러 추구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1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선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김택능이 아르기를 능에 참배하는 일을 이미 날짜를 정하였으니 성효가 만극하십니다. 그러나 서울을 떠나 파천하신 뒤 종묘 사직이 폐허가 되었는데 위안하는 한 가지를 아직까지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신은 실로 미안하게 여깁니다. 지난날 중국 사신이 서울에 있을 때에는 사세가 편리하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니 반드시 위안하는 일을 먼저 거행하고 잇따라 능에 참배하는 예를 거행하는 것이 진실로 편당하겠습니다. 조정의논은 혹 장소가 협착한 것을 미안하게 여기기도 하나 신의 의견으로는 번거로운 형식은 제거하고 행하는 것이 좋다고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태묘에 친제하는 일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죄인이 태묘에 들어가 친제할 수는 없다. 능에 참배하는 일이라면 한번 고하고 성묘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 하고 소패를 내어 유성룡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심유경이 양보정을 청했다는 말을 외관에서 들었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그런 말이 일찍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또한 우리나라에 해로움이 있다. 심유경이 양보정을 청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를 다폼하기 위해서 청한 듯합니다 하였다. 윤단무가 아뢰기를 미리 사람을 보내어 글을 올려 정지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보정에게 정문하여야겠는가 하자 단무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서 심유경을 믿지 못하여 보정사를 내려보낸 것이라면 정지하게 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이 비록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정문하는 것이 옳으니 비변사에게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이 희덕이 아뢰기를 백관 산료 및 자병의 한 달 통계가 3,800여 석이나 되는데 현재 있는 곡식은 1만 9천 석이니 반드시 계속 실어 온 뒤에야 접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등에서 미수한 장미를 받아서 겨울 전에 재촉하여 운반할 일로 조도 어사에게 하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회사에 말하라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근래에 빈청의 대신들이 다 모이지 못하여 이처럼 중대한 일을 회의도 하지 못합니다. 조종조 때는 시임 대신에 외에 빈청에 모인 자가 10여인나 되었다고 하는데 근래에는 김응남이 사람됨이 근신하고 청금하문으로 자신을 지켰으며 천성 또한 침후하고 궁량이 있어 선유의 종주가 되었고 태보의 중망을 지니고 있었다. 정병하고서 출사하지 않았으므로 오직 소신 1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좌상의 병은 어떠한가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풍현으로 출사하지 못한다 합니다. 근래 증경 대신이 다 출사하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산해와 정탁은 어려서 매우 영예가 있었고 청현한 배설을 두루 지냈으나 천성이 본디 소활하고 재주가 천단하였다. 처세에 능하여 시임만을 적고 별로 건백한 일이 없었으니 대개 공보의 그릇은 아니다. 그가 와서 배설할 수 있으니 상께서 특명으로 출사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대신을 명초하여 같이 의논하여 처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체로 적의 정세가 어떠한가? 전후 수개월 동안 배회하며 가지 아니하니 그들의 사슬로서 보면 내년 봄에 모종의 일이 있을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여 가지 않는 것인가? 각기 소견을 말하라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신의 의견으로는 당초 유정이 들어간 뒤에 행장이 중원과 통호하려 하였으나 청룡은 싸움을 주장하고 행장은 화의를 주장하여 두 외적의 뜻이 둘로 갈리었습니다. 대개 평양에서 패배당한 뒤로 행장은 관백의 주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여 중국 사신이 나오도록 힘껏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백이 행장을 죽이려는 의사가 전혀 없고 편의에 따라 종사할 권한을 주었으므로 그의 생각도 느슨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혹 평양에서와 같은 일이 생겨 포로들이 또한 잠란하여 공동 실끝과 두려워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머뭇거리며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만약 올겨울이 지나 중국 사신이 철사에 돌아가면 아마 큰 기관이 있을 듯합니다. 주사불이 고하는 것으로 항복한 외인 주사불이 말하기를 평수길이 행장에게 이르기를 대명이 만약 공주를 보내지 아니하면 명년 봄에 내 자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바로 쳐버쓰겠다 하였다 했다. 살펴보면 그 뜻이 극히 흉참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저기 여전히 둔거해 있는데도 중국의 장관들이 저기 다 철수했다고 주본을 올렸는데 지금도 심유경이 이렇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저기 비록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부 철수한다고는 기대할 수 없다. 하니 담무가 아뢰기를 일찍이 황신이 장계를 보건대 외적 300명이 부산에 머무르고자 한다 하였으니 그들이 다 철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이르기를 300명만 머무를 뿐이라면 그래도 괜찮지만 어찌 그렇겠는가?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중국 사신이 설사 일본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신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저기 반드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만일 약속을 배반하고자 하면 반드시 혼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를테면 구혼 등과 같은 일로 요구하여 중국 사신을 노하여 돌아가게 한 뒤에 다시 흉계를 부릴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니 김홍미가 아뢰기를 형세로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적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이때에 방어의 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그늘 중국 교우사의 무리가 곳곳에서 횡패를 부리고 있으니 대개 조련에 관한 일은 반드시 영솔자가 맡아 다스린 뒤에야 될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하니 성취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로 67권 선조 28년 9월 1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평시 삼강의 백성의 수요가 매우 많으나 그 거처가 도성 밖에 있어 관습하는 바가 없었으므로 침해를 당하는 폐해단이 다른 곳의 백성보다 심하였습니다. 지금은 난리류라서 유망하였다가 돌아와 모인 자가 백에 한둘도 없는데 각처의 상사 아문에서 불법으로 침해하는 일은 전보다
갑절이나 심하여 사람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이미 흩어졌던 사람은 소문을 듣고 오지 아니하고 이미 돌아온 사람들 서로 잇따라 도로 흩어져 가버리니 극히 불쌍합니다. 전에 성교로 인하여 특별히 문관 제신을 주사 대장으로 삼으니 강변의 백성이 그의 소생할 수 있는 희망이 있어 각 항의 폐단을 별도로 기록하여 소장을 올려 고민을 호소하는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만일 척결하여 고치지 않으면 연강의 민호가 날로 적어지고 먼지방의 장사배도 모여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때에 맞춰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손을 쓸 수 있는 방책이 없게 될 것이니 참으로 작은 염려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상사 아문에서 비리로 칭탁하여 각색의 장인 및 선척의 격군을 잡아오거나 삼강의 백성을 침해하여 편히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심한 자는 주사대장으로 하여금 입계하여 취재할 일로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